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거를 이 사건을 봤으니까 이 사건을 잘 해석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대항력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확정일자라든가 소액임차인이라든가 소액임차인도 하나 만들어놨었죠, 이 사람. 이거 왜 만들어놨나? 사실 여기서는 효용성도 없어요. 근데 혹시나 신청하면 또 법원에서 줄까봐 기본, 직권 같아서는 그런 거 이제 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것 정도 하겠습니다. 대항력 이런 거부터. 이거는 어디서 났나? 여기 떠 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과목만 해도 이렇게 하나의 사건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는 할 수가 없고, 이 중에서 대항력에 관해서 우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에 관해서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종류가 그냥 짐작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몇 종류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한 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모르시죠? 기본 세 가지예요. 기본 세 가지. 이번 세 종류인데 이것이 또 경우의 수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소멸기준권리라는 걸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오는데 하여간 그거보다 먼저 전입했느냐 나중에 전입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뭐 그런 게 이때더라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소액임차인, 서울서 1억 이하에 사는 임차인이라면 3,400까지는 내가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다. 이런 소액임차인. 이렇게 기본으로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이 엉켜요. 막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표를 제가 만들어 봤더니 몇 가지가 돼요? 놀라시. 24가지가 돼요. 근데 또 묘한 경우를 또 막 만들어내면 더 많은 수가 있지. 근데 기본적인 틀에 넣을 수 있는 게 24가지가 나와요. 이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조문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민법 1000조가 넘는 민법 관련 사건, 경매 권리 분석할 때 법이 더 많이 적용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조문수는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경매 권리 분석 때는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더 많이 등장한다. 더 많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 종류 세 종류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따니까 24가지더라. 요건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또 종합해가지고 이런 24가지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그냥 말로 강의로 백날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그래서 그걸 표가 그럴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럼 임차인 종류가 세 종류라는데 일단 이름만 좀 알아놓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중에 가장 맏형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세 종류인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소액 임차인입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즉 1억 중 3,400, 뭐 9천 중 3,400 이런.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소액 임차인. 세 번째가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탄생한 게 아니에요. 법 개정을 하면서 탄생한 겁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재정공포 시행되면서 생긴 임차인이고 시행해 보니까 미흡한 면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법을 보완해가지고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이 생긴 겁니다. 1차 개정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1차 개정 때.
그러고서 또 시행을 해봤는데 그러고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더라.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란 제도를 또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2차 개정 때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아시고 연도금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세 종류고. 자, 그러면 이 임차인 삼형제 중 대항력에 관해서 보도록 하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대항하는 힘이다. 뭐 국어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법학에서 대항력은 뭡니까? 나의 권리를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달리 또 말하면 나의 이 모든 권리를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것. 이게 대항력이야.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A라는 임대인이 있고 B라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한 분들이 이해가 빠른데, 민법에서 물권과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민법의 재산권 중에. 근데 임대차의 권리, 임차권, 권리죠. 이 임차권은 물권과 채권 중 어디에 속했을까요? 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채권은 물권에 비해서 서로 이게 충돌이 되면 서로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이 한다. 물권 우선의 원칙.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과 부딪혔을 때 그 부딪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자, 물권자가 있고 거기에 임차인, 채권자가 있는데 그 물건이 경매당했다. 그럼 경매당은 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부터 받아요? 저당권부터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인 임차권은 나중에 받게 되기 때문에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부족하게 받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임차인인데 이분들의 권리가 보장이 안 돼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반법인 민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다가 뭐냐? 그전에는 임대차, 임차권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물권과 충돌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물권한테 졌는데 이제 물권하고 맞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 맞먹도록 하려면 대항력이라는 걸 이 일반적인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는데 주택 임차권에는 대항력을 주자. 이게 이종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를 했으면 물권 취급을 받아서 보호가 됐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물권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었는데 대등하게 싸우면 누가 이게 어떤 게 이기냐면 대등할 때는 먼저 성립된 게 이겨.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까 이제 조작해 놓은 거지만 근저당보다 앞섰다면 보호가 되죠, 안전하게. 근데 그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미치라면 대항력을 줬어도 물권이 앞서니까 나중에 보호받게 되죠. 그 나중에 보호받게 되면 다행히 돈이 많이 나와서 자기 배당이 돌아오면 차례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줬고 이런 권리를 줬어도 거기 내가 보호받는 조건에 맞도록 법률 행위를 해야죠. 그거지. 그래서 이 대항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왔을 때 이 대항력을 넣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채권에도 대항력을 주는구나. 법으로 줬으니까. 우리들이 합의해서 뽑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채권이지만 여기다 물권처럼 대항력을 줍시다 하고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줬다 이겁니다. 이 대항력을. 자, 그 내용이 바로 요 1항입니다. 이건 이 조죠. 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있으면 보호가 돼요. 근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좋은데 등기를 소유자들이 임대인들이